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서류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의 경향을 지금 예상을 해보게 되면 일단 중앙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지원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중앙대 정도를 마지노선 생각한다라고 하면 서영고나 서성한 정도를 많이 지원할 테고, 그렇죠? 그러면 시립대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친구들은 이쪽으로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네,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학교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2014학년도 입시 결과와 2015학년도 이제 수시 요강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올해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불려지는 교과 전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방법부터 보시게 되면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전형 방법, 선발 방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이 좀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았던, 성취도가 높았던 상위 3과목을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 교과를 다 반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A 등급은 100점, 그리고 B 등급은 97점, C 등급은 90점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등급으로 봤을 때는 A는 1등급으로 처리가 돼요. 그리고 B 등급은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그리고 C 등급은 3등급에서 4등급 사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졸업연도 제한은 재수생까지고요. 추천 인원은 10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지금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문이과를 폐지하면서 이제 수학과 과탐의 지정 과목을 폐지하고 있는데, 시립대는 올해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수학, 과학, 수학 영역과 탐구 영역 지정 없이 세계합 7등급이고, 자연계열은 1, 2로 나뉩니다. 2를 먼저 보시면 환경, 원예, 그리고 건축학부, 교통공학, 조경학, 그리고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은 수학은 지정이 없지만 과학은 응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수, 영, 과탐 한 과목 해서 세계합 7등급이고요. 나머지 자연계열은 수학도 미적분과 기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서울시립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지금 문이과를 수학 과학을 지정했기 때문에 아마 교차 지원이 다른 학교처럼 활성화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입시 결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입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먼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대학교에서 50% 컷과 70% 컷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 어디가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그리고 평균값은 대학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50%와 70% 좀 비교를 해볼 텐데, 먼저 경제학부와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 그리고 자연계열에서 신소재, 수학, 건축공학과를 보시게 되면 50% 컷의 등급이 70% 컷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50%는 5등의 성적이고 70%는 7등의 성적이니까 당연히 5등의 성적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 5개 학과를 제가 보시게 되면 지금 70% 컷이 더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환산 점수로 가보게 되면 환산 점수는 50% 컷이 당연히 높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여러분들은 9등급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9등급 기준으로 지역 판단을 해요. 뭐 1.7이 우수하다, 1.75가 좀 더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대학에서 등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그 등급을 다시 점수로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서울시립대를 보시게 되면 1등급은 100점을 부여를 하고요.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5점으로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다릅니다. 1, 2등급은 2점, 2, 3등급은 3점 차이를 두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 따라서 좀 유독 낮은 등급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렸던 5개 학과처럼 환산 점수에 비해서 등급이 높게 나타나거나 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지금 두 학생의 샘플을 가져와 봤어요. 김대한 학생과 김민국 학생인데, A, B, C, D, E, F 총 6개, 6개 과목에 이수 단위는 동일하고요. 등급은 제가, 대한 학생은 1.9등급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민국 학생은 2.0등급으로 맞췄는데, 이것을 환산 점수, 서울시립대식 환산 점수로 계산하게 되면, 김대한 학생은 97.2점, 민국 학생은 98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등급은 민국 학생이 더 낮은데 환산 점수는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위 상위권 대학들도 실제로 이렇게 등급간 점수 차를 두고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긴 한데, 사실 서성한 정도 라인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전 교과에 있어서 큰 과목의 편차가 없습니다. 거의 다 1, 2등급일 거고요. 간혹 가다가 3등급 정도가 하나 정도 끼어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시립대 라인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물론 주요 과목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주요 과목에서 혹은 또 이수 단위가 4단위 정도 되는 과목에서 뭐 낮은 등급을 받으면 당연히 환산 점수 낮을 텐데, 기술 과정, 뭐 한문, 제2 외국어든 이수 단위가 2단위 이하인 이런 과목에서 한 4등급 혹은 5등급 이런 받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등급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환산 점수를 계산했을 때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대학에서 발표한 50% 컷과 70% 컷 등급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타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환산 점수를 계산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지금 50% 컷이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립대학교 교과 전형은 후순위 추가 합격의 등급컷 점수가 좀 낮은 경향을 보여져요. 그러니까 2등급을 좀 많이 벗어납니다. 대부분의 학과들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립대는 반영 교과를 전 교과를 반영을 해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세계합 7등급이거든요. 제가 비슷한 상위권 대학교부터 뭐 중경, 외시, 건대까지 이 학교를 가져와 봤는데, 반영 교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성균관대와 서강대와 동일합니다. 전 교과를 반영하는 것이.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으로는 세계 영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뭐 중경 외시라고 경희대학교, 외대, 시립대, 건대를 비슷한 라인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반영 교과도 많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순위에 추가 합격하는 친구들의 등급컷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준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2024학년도 입시 결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과 계열인데, 일단 경쟁률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2014학년도와 2013학년도의 경쟁률 차이를 제가 비교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크게 마이너스로 보여져요. 실제 문이과 전체로 따졌을 때 2023학년도에 약 18.9대 1이었는데 작년은 9.6대 1이었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크게 하락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았어요. 높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위권 인기학과에서 좀 등급컷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여졌어요. 지금 보시면 행정학과도 평균이 2.25등급이고요. 그리고 지금 세무학과도 평균 등급이 지금 2.19 등급이고요. 그리고 도시행정도 시립대는 인기가 좋죠. 이 학과도 평균이 2.23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50% 컷보다 훨씬 좀 뒤에 가 있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결국은 후순위에 합격한 학생의 성적이 매우 낮았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시립대학교는 지금 수능 최저 충족률을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다른 학교와 비교를 해보면 서강대가 세계 영역 3등급이죠. 그러니까 따르고 보면 서울시립대보다 훨씬 더 낮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약 70% 정도가 충족을 해요. 중앙대학교 경우가 이제 비슷한데, 중대도 문과 계열이 작년 기준으로 한 70%, 자연 계열은 70% 조금 안 되었었는데, 그럼 결국 시립대도 약 70% 정도의 충족률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행정학과는 실질 경쟁률이 1.4, 그리고 세무학과도 1.6, 도시행정학과는 1.2등급으로, 1.2대 1로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인기 학과들의 입결이 좀 낮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연계열은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신소재 공학과처럼 지금 70% 컷이 1.71등급인데 평균이 2.04등급이라는 것은 매우 좀 2점 중후반대에서 지금 한두 명 정도 붙어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토목공학과도 좀 많이 낮았네요.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은 1점 후반 정도에서 다 분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025학년도로 뭐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선발 인원이 2024학년도에 비교했을 때 많이 줄어요. 문과 계열은 약 25명 정도가 줄었고, 자연 계열도 약 14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립대는 선발 인원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한 자릿수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명 이하를 선발하는 모집단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13학년도와 선발 인원이 비슷해요. 2023학년도에 문과 계열이 91명, 그리고 이과 계열이 103명을 선발했거든요. 그럼 올해 89명과 100명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비슷하죠. 그래서 2023학년도 입결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 3과 2, 4학년도를 모두 다 비교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2, 3학년도와 좀 더 학년도를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이 전교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반에. 물론 지금 이 수단위가 적은 한 단위수 혹은 두 단위수 정도 되는 과목에서 C등급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과학 그리고 수학 기하에서 C등급이 있으면 크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거 타격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B등급을 받더라도 일단 2등급과 3등급 사이거든요. B등급의 환산 점수가.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는 먹고 간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 수단위가 2단위인지 혹은 3단위인지 4단위인지에 따라서 좀 더 여러분들이 지원 여부를 그 학과를 결정하실 때 좀 입결이 낮은 학과 쪽으로 간다라든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과 전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결을 이제 대학들이 발표할 때 이제 고교 유형별로 사실 발표를 하진 않아요. 보통 평균값을 발표하거나 50%, 70% 컷 정도를 발표하는데, 상위권 대학들은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좀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시립대학교는 모집 단위별로 일반고, 자사고의 특목고, 고교 유형별 평균을 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뭔가 부연적인 많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 유형별 입시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점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먼저 일단 전형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시립대학교는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가지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면접형의 경우에는 이제 단계별 평가로 1단계에서 이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서류형은 그냥 서류 100% 일괄입니다. 작년까지는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류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80명이었는데 사실 경영학부가 전체 다 서류형으로 선발하고 있었어서 사실 경영학부를 제외하면 국제관계학 6명 그리고 도시사회학과 3명을 제외하고는 모집 단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경영학부만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됐는데 올해는 좀 바뀝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들이 지금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인문계열은 작년에 면접형이 172명, 그리고 서류형이 80명이었는데 올해는 178명에 120명,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자연계열도 작년에 면접형으로만 188명을 선발했었는데 올해 면접형 194명, 그리고 서류형으로 71명,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선발했어요. 즉 이야기 따지고 보면 면접형 인원은 그대로 두고요. 서류형을 계속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서울시립대로 지원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지금 효과를 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깁니다. 서류형에서. 서류형에서 또 경영학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는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기고요. 두개합 5등급을 요구를 합니다. 이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서류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의 경향을 지금 예상을 해보게 되면 일단 중앙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지원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중앙대 정도를 마지노선 생각한다라고 하면 서영고나 서성한 정도를 많이 지원할 테고, 그렇죠? 그러면 시립대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친구들은 이쪽으로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어차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수능 최저까지 준비하면서 굳이 면접형 서류형으로 넘어올 이유가 없죠. 어차피 면접형은 거의 줄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대로 면접형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들 그리고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지원하게 될 것이고 많이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요. 두 번째는 수능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즉 서울시립대학교를 정시 정도로 가려고 하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탐구 영역 5개 영역에서 전부 다 2등급 정도 찍으면 서울시립대 정도를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00분위 기준으로 한 275점을 넘어서는 친구들은 또 지원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예상했을 때 일반고 학생들이 다수 합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는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입결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지금 대학에서는 평균값을 발표했고, 그리고 고교 유형별로 지금 발표했고요. 그리고 대학 어디가에서는 50% 컷, 70% 컷이 있는데, 사실 고교 유형별 입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50%, 70%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별 성적을 평균값이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반고 기준으로는 거의 다 2점 초중반대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어 중문학과는 지금 3.18이죠.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고이긴 한데 좀 어문과 관련된 외국어, 영어나 외국어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또 비교과 활동이 매우 좋았던 친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요. 자연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일반고 기준으로 거의 마찬가지로 2점 초중반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 지원 여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숨통이 트이고 그리고 고교 유형별 입시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지원하는데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이제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도 좀 줄어들었고 2024학년도 입시 결과에서 조금 튀는 그런 전공들이 있어서 반드시 2, 3학년도와 2, 4학년도를 모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